안녕하세요. 한능검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 한능검 기본 제대로 알려드리는 저는 경석쌤이고요. 자, 우리 69회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26번부터 50번까지 끝까지 이번에 또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70회까지 쭉 기본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26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볼까요? 자, 26번 보시면 자, 밑줄근 이 시기 경제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에서 나오는데요. 자, 박지원의 열알기, 오, 조선 후기 실학자, 그렇게 나오죠. 허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인데, 자, 허생이 매점매석으로 큰 이익을 얻는 장면 등이 있는데, 이 시기 사회 현실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 지금 박지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번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건 신라고요. 틀렸습니다. 2번이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라고 나오죠. 자, 이건 발해예요. 발해 특산품. 네, 수출품으로 말이 있었고요. 3번에 병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에요. 자, 4번에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 이 공인은 여러분들이 대동법과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자, 2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 삽살개가 나왔습니다. 와, 그림 진짜 잘 그렸다. 근데 봤더니 이 삽살개 관련된 왕이 있어요. 이 왕을 맞춰야 되는데 봤더니 탕평비를 세우면서 탕평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로 어느 왕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평비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바로 영조고요. 아, 보니까 지금 이빨 드러내고 이렇게 짓는 삽살개를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탕평책을 따르지 않는 신하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도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조예요. 자, 그럼 영조에 대한 얘기니까 1번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이거 영조의 손자 정조고요. 2번에 균역법을 실시해서 원래 군역을 두 피를 내야 되는데 조선에게 여러분들 직업군인제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두 피를 내면 되는데 군대 안 가는 대신에 한 필로 줄여주게 돼요. 그게 균역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바로 영조의 업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비변사를 폐지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흥선대원군 고종대일로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세종대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8번 보시면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림의 성장과 붕당 정치 전개인데요. 사림이라고 하면 이들은 원래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따르던 그 정몽주 길제 계통으로 쭉 있다가 성종 때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유교에 대해서 이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붕당까지 이제 가게 돼서 이 사람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요. 서인은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고 동인은 나중에 남인과 북인으로까지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이래서 사색당파로 갈라지는데 자, 왼쪽에 봤더니 희빈 장씨,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요? 장희빈이라고 읽으면 되잖아요. 소생의 원자책봉이 있습니다. 자, 숙종이 있는데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바로 훗날에 경종이 되는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원래는 인현왕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국이 발생해서 남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라고 해서 이 원자책봉을 반대했던 서인이 몰락하게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숙종 때 얘기고요. 자, 한편 봤더니 효종이 죽은 후 자의 대비가 상보를 입는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 예송이 벌어졌다. 예송 논쟁은 효종의 아들이었던 현종 때입니다. 현종 다음에 숙종이에요. 이게 더 먼저겠죠. 자, 그 다음에 조광주가 주도한 개혁에 불만을 품은 훈구 세력에 의해서 사화, 기묘사화가 있었다. 이거 이제 중종 때예요. 조선 중기. 자, 그래서 예송 논쟁과 환국은 다 조선 후기고요. 중종 때가 조선 중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숙종 때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거꾸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밑줄근 정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기본 편에서 서서히 근현대사로 선지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현대사 내용을 봤더니
개화당 정부가 무너진다라고 해왔고, 개화당 정부가 하루 만에 청군의 개입으로 붕괴했고요. 김옥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신정변으로 1884년에 급진개합하였던 김옥균, 박영효 등이 3일 동안, 이른바 3.1천하라고 하는데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다가 청군 개입으로 무너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래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일본에 이모군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 전에 일어났어요. 갑신정변 전에 1882년에 있었고요. 이번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와, 기본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으로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거든요. 그래서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이 2번. 그래서 조선정부와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거든요. 진짜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3번에 통리기무하문이 설치된 거는 1880년에 조선정부가 개화정책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통리기무하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1866년에 이때 있었던 건데 미국 배예요. 미국 배였는데 상업용 배였는데 자신들이 이제 물과 음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놓고 도와주자 오히려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올라와서 당시에 평안도 평양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괴롭힌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평양 군민이 힘을 합쳐서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어요.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올해 130주년을 맞는데, 와,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가 이제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30주년이 이제 되는 건데, 자, 이때 보게 되니까 가의 역사적 의미래요. 그래서 노비제와 연저제 등을 폐지했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분제 폐지, 연저제 폐지까지 봐서 1차 갑오개혁이다라고 써놓고 1차 갑오개혁이 1894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130년 더하면 2024년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갑오개혁에 대한 얘기구나. 하지만 백정 등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갑오개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에서 했던 거니까 정답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간파천은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승훈이 나오는데, 자, 이승훈 남강 이승훈이고요. 신민회 애국개몽운동단체였던 신민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 민족대표 34인 중에 한 사람인데 개신교 쪽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훗날에 일제강점기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번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이러면 윤봉길 의사잖아요. 틀렸고, 2번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건 여성 노동자였던 강주룡입니다. 강주룡이 의외로 한능검에서는 잘 나와요. 자, 3번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인재양성에 힘썼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그러면 이준일 수도 있고 3명이니까 이휘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상설일 수도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이 파견됐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오산학교고요. 자, 32번 가해에 해당하는 단체로 옳은 것은 해서 오늘 이곳 대구복심법원에서 박상진이 나왔습니다. 박상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 1915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하, 박상진, 최기중, 김저진 등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대한광복회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립전쟁 자금 모음과 친일 부호천을 주도했고요. 바로 공화정을 추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광복회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1번의 의열단은 여러분들 박상진이 아니라 김원봉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3번에 독립의군부 하면 임병찬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대한인국민회는 미주 지역,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이 아메리카 쪽에 있었던 우리나라 단체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3번 가의병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한능검 문제를 맞추기 위한 의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을미의병이냐, 을사의병이냐, 아니면 정리의병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의병을 한번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니까
1907년에 고종의 강제 퇴위가 나오잖아요. 군대 해산에, 바로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정미의병이 1907년이 정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정미의병과 관련된 것을 이제 골라야 되겠는데, 그럼 봤더니, 자, 1번 최익현이 주도하였다라고 나오죠. 최익현이 주도했으면 여러분들 을사의병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스시마 섬에서 생을 마치게 됐던 최익현 보시면 되겠고, 2번에 13도 창의군을 결성했다. 정미의병이 이제 13도 창의군으로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백산에서 4대 강령 발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봉준 동학농민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에 재물포 조약이 나오면 일본 공사관이 일본군이 이제 경비를 서겠다는 명분으로 들어왔다.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 계기가 됐던 건 이모군란이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34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다른 것은, 이걸 참 기본에서 많이 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활동인데 홍범도 부대를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 승리를 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1920년에 있었어요. 자, 한편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 승리했다. 이게 1930년대에 있었던 바로 한중연합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과 중국군의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달을 보니까 지청천을 총수해왔는데, 지청천 나오면 그러면 한국 독립군일까 한국 광복군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봤더니 한국 광복군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1940년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순서는 가나 다, 순서 잡기는 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유목의 뜻을 담다라고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1909년에 있었던 바로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 보시면 되겠고요. 리순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많은 유목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양평화를 주장했던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1번. 그래서 이 바로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이 미완으로 남겼는데 정답은 1번이고요. 당시 일제가 얘기하고 있던 동양평화는 허구이며, 그래서 이토를 저격을 했고, 그리고 진정한 한중일이 동양평화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은행을 만든다거나 공동화폐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동양평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이번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하면 여러분들 김구 이렇게 떠오르시면 되겠죠. 김구 선생님. 그래서 김구. 3번에 조선혁명선을 작성했다. 그러면 의열단을 위한 글, 바로 신채호가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면 김좌진 장군 아니면 여러분들이 홍범도 등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3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신한청년당을 결성했는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요거 여러분들 이거 이제 광복 직후거든요. 일제 패망 직후인데,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운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 기본 편에서 좀 어렵기도 하고요.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운형,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온건한 사회주의 세력, 뭐 중도 좌파라고도 얘기했던 사람인데 여운형이고요. 그의 파트너에 해당됐던 사람이 중도 우파에 바로 김규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아니고 이승만도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7번 가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상하이에서 수립됐다. 독립공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발매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아요. 이제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그 자금으로 뭐 여러 가지 독립활동을 한단 말이죠. 외교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것도 했는데, 그래서 상하이 수립됐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선정부에서 1880년대 이제 1년의 개화정책 중에 하나 있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국에서 발행했어요. 틀렸고요. 2번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이게 바로 임시정부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주로 이승만 등이 활동했고요. 3번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그러면 독립협회입니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신흥부군학교를 설립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신민회, 특히 이제 주축이 됐던 사람 이회영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신흥강습소였는데 그게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줄근 이정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일제가 군산항에 부설한 철도와 뜬다리 부두의 모습인데, 자, 쌀을 일본으로 반출한다. 반출이라고도 하고 이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쌀을 일본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20년부터 실행된 이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쌀이 증산되었다. 그래서 쌀을 생산한다. 산미. 근데 늘려주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다시피 증산.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고요. 1920년부터 시작해서 34년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쌀을 늘어나는데 그 쌀이 늘어나긴 늘어나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반출해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 뭔가 늘어나긴 늘어난 것 같은데 나는 더 배가 고파. 더 생계 유지가 힘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 일본을 위한 거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의 방공령은 우리 쌀을 일본으로 가는 것을 막다, 안 돼라고 했던 것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 정부에서 아직 일제강점기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1880년대, 90년대 이때거든요. 틀렸고 2번의 남면 북양 정책은 이 산미 증식 계획 이후에 일본이 원료 공급지로서 식민지의 조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남쪽엔 면, 북쪽에는 양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과 양모 이걸 얻기 위한 거였고요. 4번의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라고 바로 토지 신고제로 토지를 조사했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광주의 비밀 학생 중에 성진대가 나왔고요. 광주 나왔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성진에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편에서 나왔고 1929년 11월 3일이었는데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이 있으면서 이게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변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 원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심화편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준 단체가 바로 신간회가 있다. 이렇게 원래 패턴화 됐던 건데 이 기본편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1번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나오면 요거는 국채보상운동이거든요. 국가비 1,300만 원을 갑작을 해서 대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2번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국채보상운동과 같고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총독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순종의 인산일, 황제가 돌아가시고 그 황제의 장례식을 인산이라고 해요. 자, 그걸 계기로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거는 1926년에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순종이 바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예요. 고종의 아들이고요. 4번 신간회.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우리 한국 학생들만 막 잡아가고 괴롭히니까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변호사들을 파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1929년에 있었던 일이고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꽤 여러분들 심화편에서 많이 나왔는데 기본편에서도 제가 지난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편인데 굉장히 개념을 탄탄히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근현대사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중학생들이 우리 EBS 중학 프리미엄 보면서 중학생들은 근현대사가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가서야지만 이제 근현대사를 제대로 더 배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자, 40번 볼게요. 밑줄근 이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을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거 이제 여자 근로 정신대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바로 여자 근로 정신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일 전쟁이 1937년입니다. 1937년 이후 전시동원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에 지게를 발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제국에서 좋은 거야. 토지 소유권을 이제 발행했는데요. 그래서 광무개혁이라고 하고 지게라는 건 토지 소유 증명서예요. 2번에 조선태형령, 조선인들만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굴욕적이고 정말 기분 나빠. 이거 1910년대 얘기예요. 일제 이른바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3번에 미국 공출제를 시행하였다가 이 시기에, 네, 그래서 3번이고요. 미국 공출과 함께 식량 배급제를 썼습니다. 4번의 헌병경찰제도도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밑줄근 이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로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상황을 왜곡해서 보도한 신문 기사라고 해서 이게 1945년 12월 달에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갖고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회의를 했어요.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모스크바,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무부 장관 회의를 외상이 외무부 장관이에요. 외교부 장관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광복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랄까요, 이게 그 현대사를 잘 알지 못하는 중학생한테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번 가에 들어갈 운동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상록수 시문이라고 나왔고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농촌계몽운동, 분화로드 운동하고 관련된 건데, 자, 여기 주인공 최영신과 박동혁의 헌신적인 농촌계몽 활동이고,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의 문자보고운동, 동아일보의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러시아어 분화로드라고 했습니다. 인피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 동아일보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번의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백정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국채보상운동은 우리가 아까 나왔죠. 대구에 시작됐고 대한제국의 빚 1,300만 원을 갚자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에 주로 국산품 애용 등 그리고 우리 땅에서 나는 걸 쓰자라는 등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같은 이런 운동을 있었던 게 바로 사회운동으로서 물산장려 운동이 있었고요.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43번 보시게 되면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쭉 나오면서 저기 태극기 흔들며 쭉 나갔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정확히 나오거든요. 흥남부두가 나오고 피눈물 흘리면서 일사후퇴라는 일사 이후로 나홀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가 이 중국군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다시 서울에서 밀려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갖고 일사후퇴를 했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6.25 전쟁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유엔군이 참전했다라고 해서 맞고요. 2번에 발췌견이 이때 당시 있었다 맞고요. 3번에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맞고 4번에 반민족 행위,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법이 제정된 게 1948년 당시 재헌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국회예요. 거기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4번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학생 이한열이 이 시위하던 도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고요. 호원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나왔어요. 사실 요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한열이 있기 때문에 박종철 이한열 박종철이 나오게 되면 이게 1987년에 바로 전두환 정부에 맞서서 87년 6월 민주항쟁을 하다가 이한열 학생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최루탄에 맞아 이제 결국엔 사망하게 된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전두환 정부였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5년 단임의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차 개정헌법을 쟁취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신체제, 즉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3.15 부정선거의 항의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그게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틀렸고 3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7년 단임의 간접선거제였거든요.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5년 단임, 5년에 한 번 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게 현재까지 쓰고 있는 구차개정헌법이거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됐다 그러면 1980년에 있었던 여러분들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정부 시기의 경제상으로 오른 것을 했는데 와, 이것도 기본편에서 이제 현대사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이야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남북화해 협력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라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얘기고요. 자, 김대중 정부에 대한 시기에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면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고요. 박정희 정부 때인데 유신 때예요. 이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서 당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했던 건 김영삼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면 이거는 노무현 정부의 일이었고요. 야, 이거 그래서 기본편에서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4번의 국제통화기금의 IMF의 구제금융 자금을 조기 상환했다. 막 당시에 금모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이 외환 위기에서 빚을 이제 여러 가지 빚을 지고 돈을 빌렸었는데 이 IMF에 다 갚았어요. 그게 김대중 정부 때 일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46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라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자, 금관가야를 건국했으니까 김수로 왕 이렇게 되겠죠. 나는 과거제 실시를 이제 쌍기가 건의해서 그래 과거제 하자라고 했던 고려 광종이고요. 자, 다에는 여진의 이질환이 나왔는데 이성계 건국을 도왔다. 그래서 이성계 태조 이성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김충선은 원래 사야카라는 일본인이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관직가 이름을 이제 하사받아서 김충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김수로 왕의 태학을 설립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고구려 소스림 왕이에요. 틀렸고요. 이번에 노비안건법, 이거 광종이 실시한 게 맞아요. 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보면 대동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데요. 대동법은 여러분들 태조 이성계가 한 게 아니고요. 대동법 시작은 광해군 때 했습니다. 틀렸고요. 자, 선조 때 경국대 좀 완성되지 않았고요. 그건 성종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7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지역인데요. 태조 어진이 또 여기 이제 거의 결정적 힌트고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의 화약이 전주 화약이잖아요. 여러분들 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주다. 저도 한번 여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주죠. 네.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최근 이제 또 여러분들 전주 한옥마을 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전주다. 48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최치원 나오고 정몽주, 정약용, 박은식인데 시무 10여조를 최치원이 올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건 정몽주가 아니고 주세붕이에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다 동사 강목은 역사서인데 그거는 안정복이 지었습니다. 틀렸고요. 라의 영남만인소를 주도한 건 이만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가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해시계죠. 해시계. 이게 바로 앙불구예요. 앙불구. 앙부일구라고 불렸던 해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시각을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에 방문국에서 제작했다 그러면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요. 심리마다 눈금으로 표시했다는 뭐예요? 대동여지도. 자, 4번을 헷갈릴 수 있는 4번에 소리로 시간 알려주는 장치가 있다고 했는데 앙불이가 이 소리로 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자경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음력 1월 15일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월대보름이라고
기본편에서 이렇게 우리 세시풍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69개 기본 문제 모두 다 풀었고요. 기본에 정말 근현대사에서도 그렇고 개념들이 좀 어려운 게 있었다.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개념을 잘 갖춰서 앞으로도 72회까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